세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야구에 관한 학술 발표를 잘 즐기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세션은 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토론 주제는 저희가 타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타격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가 또 실제로 현장에서 뛰셨던 분들로부터 아주 귀한 통찰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될 두 번째 세션을 즐겨주시고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으로 조용빈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JCM 파트너스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지금 현재 타격과 관련된 책도 쓰셔서 아주 사회도 보시면서 적절하게 토론을 이끌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처음 저희 학회 창립될 때부터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을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용빈입니다.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타격에 대한 책을 쓴 건 아니고요. 피칭에 대해서 바이오메카닉 피칭 이야기 한 책을 썼습니다. 예, 간단히 정정하고요. 보니까 오늘이 5월 2일인데 황금 연휴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황금 연휴 첫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단히 아주 복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모신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계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마혜영 의원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70년생이고 부산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 박사과정이라고 제가 리서치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95년도에 롯데자이언츠 입단하셔서 2008년까지 14년 동안 선수생활하셨고요. 통산 타율이 거의 3할에 육박합니다. 2할 9분 4리니까 거의 뭐 방망이의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버리지만 높은 게 아니라 통산 홈런이 260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99년에는 3할 7푼 1리. 프로 선수야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숫자까지 남기셨고요. 기억에 남는 홈런도 많이 있어서 매년 아마 스포츠 하이라이트에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만 하신 게 아니라 2009년에는 마혜영의 야구 본색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세간에서 아주 큰 열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혜영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 박정훈 전 LG 트윈스 감독님 소개드리는데요. 예, 1959년생이고 신일고 고려대에 거쳐서 서던 커네티컬 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야구인으로서 사실 마혜영 의원님께서도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예, 그만큼 훌륭하시다는 거고요. 선수생활은 83년도에 오비베어스에 입단해서 신인왕을 타신 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대가. 근데 85년도 3할 4푼 1리 최고 타율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골드글러브 수상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현역 시절에는 미남 운동선수 굉장히 젠틀하고 핸섬한 이미지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접 뵈니까 명불허전이네요. 예. 은퇴하신 후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후에 계속 타격 코치 2군 감독 하시다가 LG 트윈스 감독 2009년부터 11년까지 하셨고 현재는 고양 NC 다이노스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박정훈 감독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계신 김용달 코치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위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김용달 위원님께서는 1956년생으로 대광고등학교의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프로야구 82년부터 원년 멤버십니다. 예. 김용달 코치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용달 매직의 타격 비법이라는 책이 2012년에 나왔죠. 예. 현역 선수분께서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쓴 책인 만큼 되게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책을 쓰신 만큼 국내 3대, 4대, 5대, 6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 타격 코치 중에 한 명으로 항상 넘버1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김무관, 박흥식, 황병을 등과 함께 프로야구 4대 타격 코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용달 매직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국면이고요. 과거에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그 야구 이론에 대한 욕심, 야구 공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아주 상당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요. 예, 소개드립니다. 김영달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총론적으로 맨 처음에 타격이란 무엇인가, 타격은 왜 어려운가 이걸 시작을 해서 아마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게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이 세 분의 의견님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토론이 되려는지 아니면은 명사의 그냥 경험담과 어떤 뭐 훌륭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주제가 타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격은 왜 어려운가로 잡혔네요. 소개는 가장 늦게 된 만큼 또 책도 쓰셨으니까 타격에 대한 김용달 위원님께 한번 타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격은 왜 어려운가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타격이 왜 어려운가?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도 많고 이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선수 생활도 어느 정도 해보고 코치 생활도 많이 해보고 이래서 제일 그 현장에서 느낄 때 이 타격이 어려운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어떤 그 행위 자체 이런 걸 떠나서 그 타석에 어떤 그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타석에 들어갈 때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이 육체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다 드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진짜 팬들의 어떤 그 원성도 있고 그 상황에서 성패가 갈리고 또 그 한 타석 한 타석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어려움. 이 어려움은 저는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선수 생활 때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은 뭔가 모르지만은 타석에 들어가서 떨림이 오고 그 떨림을 진정시키려 그러면 그 이 상황에서는 진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와서 진정을 뭐 시킨다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 두려움, 떨림은 잊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타자들은 그런 이 두려움, 떨림을 이겨내는 그런 좋은 그런 정신력이라든지 어떤 그 연습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단련이 된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타격의 어려움은 두려움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박종훈 감독님께서는 3할 4푼 1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자로서는 아주 어떤 경지에 한 번 오르셨는데 한 번뿐이 아니죠. 근데 두려움 어떻게 느끼셨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야구 잘 못했는데 그리고 저는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책을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격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볼 보고 볼치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스포츠 단일 종목 중에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타격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테드 윌리엄스의 정의라면 저는 이제 볼 보고 볼치기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타격이 왜 어렵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려움, 그 다음에 배합, 그 다음에 메카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는 투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결과를 좋게 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이제 배합인데, 상대 투수가 타자에게 좋은 타격을 해주지 않게,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질과 또는 타이밍 등등을 이용해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메카닉인데, 지금 뭐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타격의 메카닉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투수도 그렇지만 타자도 타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그 김용달 위원하고 현대에 있을 때 룸메이트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저희들이 타격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야, 이제 불 끄고 자자.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 타격 메카닉이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메카닉이 좋다 하더라도 둥근 배수로 둥근 공을 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타격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움, 배합, 그리고 메카닉이 어우러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3할 7푼대 타격을 한 해 동안 치시면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적으셨을 것 같은 마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영입니다. 저는 타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솔직하게 저는 어렵지 않았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인 때 첫 안타가 선동열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박종훈 그 감독님, 저는 감독님이라고 하는데, 감독님 말씀해 주신 메카닉적인 부분도 이론적으로 좀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게 되니까 이해가 많이 됐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인 야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3타수 3안타 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럼 마영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쭈고 싶은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아까 박정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뭐 볼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 뭐 이런 거는 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위아래로 6개, 옆으로 6개고 밑으로 9개고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1번이고 이쪽이 70번이라 이렇게 되면 1번은 어떻게 치고 9번은 어떻게 이렇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것만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게 스트라이크를 쳐라라기보다는 자기가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박경환 육성 총괄이 알았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쳐가 박경환 그 선수 때 포수하고 이제 진감용 포수였는데 저를 잘 압니다. 다른 포수들은 저를 몰라요. 예, 이것도 굉장히 건방지죠. 이 말투도. 근데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두 선수가 앉아 있으면 제가 잘 못 쳤어요. 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야구 전문가 수준이실 텐데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높은 공을 주면 홈런을 많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전 낮은 공을 잘 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포수들은 저가 타석에 들어오면 낮게 던지려고 유도를 해요. 투수 보고. 그럼 저는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이 두 포수는 제가 들어오면 절대 투수한테 낮게 던지라고 안 합니다. 예. 오히려 높게 던져서 볼을 던지게 만들어 자꾸 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볼배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뭐 빠져나가는 변화고 원쪽으로 휘는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요즘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제가 지도를 할 일이 있으면 네가 칠 수 있는 공만 쳐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구를 어렵게 그러니까 아까 첫 질문도 그렇잖아요. 타격은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은 추신수 선수처럼 일할 도 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편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 타격은 왜 어려운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타격에 대한 저렇게 두려움이 없이 방맹이를 휘둘리셨는데 통산타를 2할 9푼이면 10번에 7번을 실패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또 굉장히 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한국 프로야구 타격의 변화인데 뭐 유행에도 패션에도 다 이게 트렌드가 있듯이 타격에도 무슨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팬들은. 그래서 일단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전반적인 타격 스타일의 변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박종훈 감독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타격에 대해서 그 모든 지도자와 선수들이 인지도를 갖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가 탄생하기 전에, 출범하기 전에 아마추어 야구, 학생 야구, 그때는 뭐 고등학교 야구, 대학교 야구 그 학생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 대회 나가고 이런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야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타격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조차도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절에 지도자들한테 제가 선수를 하면서 들은 지도는 볼 보고 쳐라, 앞에서 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윙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 스윙이고 또 어떻게 쳐야지 잘 치고 볼 보는 건 어떻게 봐야지 볼을 보는 거다. 그 시스템화적인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가 출범한 후에 저희들 그 프로야구에 그 타격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그 타격의 변화는 사실은 지도자에 의해서 변화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야구를 하면서 국제적인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건너와서 배우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즉 어떤 시스템화보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전달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불과 오래되진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타격 시스템에 대해서, 타법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타법에는 이런 타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타법을 보면 아마추어 시절부터 그 프로야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저 시스템화되지 않은 그냥 다양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타격 방법, 모양, 동작 이런 것들로 타격을 했다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는 그 시스템화된 사용 테두리 안에서 지도자들이 조금씩 더 만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타법에는 중심이동 타법과 회전 타법이 있는데 웨이트 무브 시스템과 스핀 무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타법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한테 다가가고 있고요. 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그 프로 팀에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타법은 그 회전 타법으로 많이 돌아갔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회전 타법의 그 형성이 많이 되는 것은 투수의 구질에 있다고 보는데, 투수들이 최근에는 횡으로 휘어져 나가는 변화구보다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중심이동 타법으로는 그 종으로 떨어지는 그 변화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회전 타법을 선호하게 되고, 그 회전 타법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선수들이 회전 타법에 가까운 타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회전 타법과 중심이동 타법의 가운데서 병행 타법,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행 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수들이 그 타격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축은 회전 타법과 중심이동 타법이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선수들이 그저 자기가 터득한 유형의 시스템으로 타격을 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타격 시스템이 그 인지가 되면서 그 시스템에 쫓아가는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네요. 타격, 우리나라 야구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프로야구 들어오기 전에는 뭐 사실 타격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크게 있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비교적 최근이다 타격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영달 위원님께서는 아주 최근의 흐름의 아주 선두주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김영달 위원님께서 보시는 어떤 프로야구 초창기와 최근의 타격 변화 같은 건 어떤가요? 박 감독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전 실업야구 할 때 김계현 감독님이 레벨 수평 타법에 대한 이론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수평 스윙에 상당히 준한 스윙을 한 이 선배님이 박영길 감독님이 수평 스윙을 해서 좋은 그런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 감독님 얘기 마찬가지로 누가 선두적으로 이 타격 기술에 대해서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하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타격 코치를 90년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백인천 감독님하고 하게 됐고, 90년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백인천 감독님이 일본에서 수위 타자도 하고 오셨고, 이래서 뽕타법이라는 그런 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시고, 선수들한테 전 선수들한테 일률적으로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접목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1년도에 제가 타격 코치를 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때 박응식 지금 코치하던 박응식 선수, 김동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우승을 하고 더 잘하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도입된 그런 기술을 어떤 영상이나 이론서가 없이 감독님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 무리가 따랐고 실패를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이 타격에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너무나 진짜 피해를 많이 입혔지 않을까. 코치의 한마디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영상이라든지 선수들 스스로 파헤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그런 메이저 기술이 들어오지만, 그때는
비디오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영상물이 전혀 없고 선배들 부전에 의해서 이제 그 선수들한테 타격이 전수될 때인데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제가 코치는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일본, 뭐 미국 뭐 가릴 것 없이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장종훈, 뭐 이정훈 이래 잘 치는 타자들 비디오를 갖고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타격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예,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년도에는 특별하게 어떤 이론을 갖다가 접목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백감독 위시에서 제일 그 동포들이 교포 선수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오직하면 우산 들고 오줌을 누는 자세로 스탠스 자세를 취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일본 쪽에 그런 문화가 많았고 특히 또 볼 될 수 있으면 지금 메이저 같이 헛스윙 하는 거에 두려움없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이 기다리는 볼을 뭐 진짜 헛스윙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뭐라 그럴까 기다려서 치는 그런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전해졌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타격이 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만수라든지 장종훈, 미국의 켄 그리피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이 파워포인트 갈 때 굉장히 이 보텀 핸드가 길었습니다. 그때는 직구, 슬라이드 커브 이 변화구 구종이 단순하고 140대만 되면 상당히 빠른 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텀핸드를 많이 피고도 힘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이만수 선수라든지 장종훈 선수의 타격폼을 보면 보텀핸드가 상당히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만수 선수나 장종훈 선수가 빨리 은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최정기 배터리 코치가 있었어요. 저하고 매일 지금 우리 지금은 뭐 첨단 기술로 해서 이제 뭐 점 찍으면 정보화가 돼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그때는 수작업을 했어요. 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갖고 한 게임을 복기를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 홈런 타자인 이만수하고 장종훈이가 아까 마이언 자기는 노블 타자인데 홈런 안 맞으라고 노블 던지듯이 전부 다 이만수나 장종훈 선수한테 바깥쪽에 던져서 홈런을 다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고 몸쪽을 이제 승부하게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만수 선수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배도 짧게 지고 뭐 별별 이제 폼을 변화를 주다가 결국은 은퇴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굉장히 주요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그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있죠. 뭐 마이언도 있었고 뭐 양준혁이 타격이신 양준혁 선수도 있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조금 타격의 변화가 생겼지 않을까. 최영우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 야구로 조금 돌아가서 타격의 폼의 메카닉의 변화가 생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이 처음에 이제 장효조나 김봉현 선수가 이제 원년도 할 때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였어요. 그래서 장효조가 좋은 스윙을 갖고 있고 장효조 선수가 저하고 동년배인데 이 선수는 스윙이 좋은 메카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구는 치지를 않아요. 초구 칠 필요가 없어. 원 스트라이크 먹어도 단순히
직구하고 횡적인 변화밖에 없다.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로 그때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완수들을 먹고 눈 운동을 볼을 눈에 조리개 운동을 하고 해도 충분하게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장효조는 초구를 보고 쳤다. 근데 이 친구가 90년도 이후에 롯데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좋은 타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종으로 떨어졌더니 변화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도 조금 이제 초구부터 치는 그런 적극적인 스윙으로 이제 자기가 변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구종에 따라서 변하고 이대호하고 최영우 선수의 폼 전까지는 우리가 구종이 그때 체인지업이 있다 그래도 직구, 스트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속도 조절하는 구종까지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대호 선수부터 최영우 선수가 폼이 이제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느냐.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외곽구 짧으면 투심 패스트볼하고 그 투심 싱킹 패스트볼이 생겼어요. 그리고 짧게 변하는 그런 외곽구가 예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장종훈이라든지 켄 그리피 주니어 같이 팔을 뻗어서는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짧게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컨택 지점까지 짧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텀핸드가 길면 나오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대호 선수나 최영우 선수를 보면 보텀핸드가 90도 가까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굽어 있는 자체는 컨택 쪽까지 빨리 나오기 위한 투심 패스트볼이라든지 컵 패스트볼 이런데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타격의 변화가 생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는 구속도 150km 이상 빨라졌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속도 빨라지고 빠른 어떤 적은 빠르고 에디한 변화구가 무빙이 있는 그런 볼이 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파워 포지션에서 힘을 갖다가 많이 내려고 길게 가져가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폼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리 프로 사회에서 어떤 그 이제 장효조, 김봉현 이때는 선수들 그야말로 선수들 능력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외국의 그 경기를 가고 이래서 조금 파워 포지션, 히팅 포지션, 스윙의 메카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상당히 그 분리 동작이라든지 메커니즘 쪽에 그 파워 포지션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 파워 포지션이 조금 간결해지고 빠르고 강한 스윙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방맹이 그러니까 타격은 어떻게 보면은 투수들의 진화나 변화랑 굉장히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약을 해보자면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잠깐 예. 하나 빠져먹겠다. 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져먹은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언제 일어났나 하면 2006년인가 2005, 6년 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뭐 이대호하고 최영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시작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 타고 투저가 돼갖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게 돼 있었어요. 심판들이 고무줄을 갖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히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갖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혔는데 그 여파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스윙하고 뭐 이래 했는데도 일본 문화가 아직까지 잔재해 있어서 테이블 세타들은 그래도 타석에 들어가면 볼을 보고 볼넷 나가려고 보고 이런 어떤 그런 기다리는 야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고 나서는 테이블 세타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일본 야구를 탈피해서 이제 미국 야구 쪽으로 가는 계기가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돼서 카운트가 불리하면 타자들이 불리해진다는 이런 이
사고가 베끼다 보니까 우리나라 타격도 그 전에는 스윙이 우물쭈물한 스윙 이런 스윙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테이블 세타든 뭐 이 파워히터든 적극적이고 강한 스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오 의원님께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이오 의원님은 뭐 70년생, 비교적 신세대이기 때문에 7, 80년대 야구를, 프로야구를 경험해 보시지 못했지만은, 마이오 의원님께서 현역 활동하던 시절에 용병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병제도 도입 전후와 뭐 타격의 양상의 변화 이런 건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외국인 타자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리그의 홈런 개수도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몸을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서 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 팀 그 타자들이 선동열 감독이나 이렇게 뭐 빠른 선수가 나오면 배트를 짧게 잡았어요. 평상시보다. 근데 외국인 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인 타자들은 계속 그 방망이를 길게 잡고 빠른 공 똑같이 쳐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너는 니네들은 짧게 잡지 않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준비를 좀 더 빨리 하고 그 빠른 공에 대한 그 뭐랄까 적응만 돼 있으면 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많이 그 뭐랄까요 보고 따라하면서 좀 성장했던 것 같고, 또 그 시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 뭐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게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그 잘 치는 타자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타격 메커니즘도 직접 보게 됐고, 또 같은 팀에 뛰고 있는 외국인 타자들의 어떤 장점도 흡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선수들이 갖다 맞히는 타격에서 이제는 좀 돌리는 스윙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외국인 타자의 그 등장이 전체적인 타격의 어떤 파워를 끌어올리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대 변화에 따른 타격 양상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은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피처들의 진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들 몸 관리의 뭐 변화, 몸 관리 방법, 아니면은 아까 김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들의 뭐 어떤 태도 변화,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 변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야구 배팅은 어쨌든 계속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세 의원님들? 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타격 메커니즘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눈높이는 아주 전문적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야구 팬들의 눈높이에서 아마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타격 메커니즘에서 첫 번째 주제인데 스탠스의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은 아까 마이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95년도 그때쯤 아마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했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이제 노출이 많이 됐어요, 일반 야구 팬들한테. 근데 일반 야구 팬들한테 대단한 충격은 나오는 선수들마다 모양새가 다 틀려요, 보면은. 예, 특히 준비 동작, 뭐 스탠스라 그러죠. 오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 뭐 스퀘어 스탠스도 뭐 일반적인 모양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만큼 다양성은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요 각 스탠스의 뭐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수 생활 내내 제가 생각에 오픈 스탠스를 유지하신 것 같은 아혜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 스탠스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왜 유독 이게
다양한 스탠스가 잘 안 나오는지 어떨까요? 지금도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야구를 보면은 그 전체 선수들이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네, 크게 변화가 없이 일률적으로 홈플레이트에 좀 바짝 붙어서 치는 타격을 하고 있고요. 그 영향은 일본 야구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스탠스를 찾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또 변화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쳤습니다. 예,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쳤고요. 이제 대학교 때 그 여기 박종 감독님 아실 텐데 그 최홍석 선배님이 그때 신일고등학교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연수가 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게 오픈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오픈 스탠스를 쳐서 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상무를 갔거든요. 국군체육부대. 국군체육부대 가서 뭐 거의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성적을 냈습니다. 네, 아마야구지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롯데에 입단을 했을 때 그 김영달 코치님은 그때 일제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코치님들은 저의 타격 폼에 대해서 전부 다 굉장히 특이하다 이게 다였습니다. 잘하겠다 못하겠다도 없었고요. 그냥 평가를 못 내리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영달 코치님은 잘 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파워포인트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막 약타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필요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선수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스탠스의 어떤 조정을 해봐야 그 선수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스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영 위원님은 오픈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는데 대학교 이후에 그러면 뭐 특별히 이 스탠스 때문에 약점이 있다 뭐 이런 거는 혹시 뭐 느끼셨나요? 약점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으셨으니. 네. 저는 약점은 없었고요. 저한테 약점은 욕심이었죠. 예,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건방지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99년도까지는 투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약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쟤는 스트라이크 존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원바운드가 이병규 선수처럼 원바운드가 될 만한 공도 저는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구 유형이나 제구력이 좋은 투수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오픈 스탠스가 큰 약점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홈플레이트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죠? 예, 타석의 크기도 똑같고 대신에 저는 더 신장이 크고 방망이를 긴 걸 썼기 때문에 홈플레이트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성장하기 전까지 좀 그 수준급에서 타자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조금 길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만 제가 빨리 성장했었으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스탠스에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를 김용달 위원님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는데 오픈 스탠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졌어요. 근데 클로즈 이렇게 앞다리를 닫고 치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공이 제가 기억나는 건 강석천 선수 정도? 강석천 선수가 실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정도가 기억나거든요. 왜 이렇게 클로즈 스탠스가 없는 거죠? 그럼 태생적인 약점이 있나요?
그 스탠스 자세는 그야말로 그 투수를 향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그 상시, 그러니까 편안한 눈으로 투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그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두 눈으로 편안하게 어떻게 이 투수를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그 제일 그 주요한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스탠스 이 자체는 이 마이앤 같이 어떤 통급에 가까운 어떤 체중이 크고 또 신장이 길고 이런 선수들은 타석에 붙는다든지 어떤 그 스탠스를 좁게 했다가 많이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편함이 시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앤이 자기도 모르게 넓게 잡고 또 볼을 또 내가 봐서 눈은 그렇게 좋은 거 안 같으니까 더 잘 보려고 오픈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한 그 크로스 이 스탠스는 크로스 스탠스는 이 몸이 조금 얇기나 어떤 회전력이 뛰어난 선수들, 조금 마르고 이런 체형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눈을 갖다가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좀 크로스로 돼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타자보다는 좀 더 빠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일어서도 될까요? 스탠스는 말 그대로 이제 타격을 하기 전에 서 있는 동작이고, 스텝은 스탠스에서 앞으로 내딛는 것을 스텝이라 하고, 그 내딛는, 그러니까 축 쪽에서 이동 쪽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를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이 스탠스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해져 있는 크기보다는 타자가 가지고 있는 메카닉 또는 어떤 타격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타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리를 많이 들지 않는 타자가 있는데, 이 다리를 많이 들지 않는 타자는 스탠스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레그킥을 하는 타자는 스탠스가 길었을 때 보면 끌고 올 수 있는 힘과 시간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어요. 레그킥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스텝을 짧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유가 다리를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넓게 있어도 스텝 하기가 용이해지니까 좀 넓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이동 타법과 회전 타법의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회전 타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좀 짧은 스탠스를 합니다. 좀 긴 스탠스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동 타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짧은 스탠스를 하고 들어올렸다가 나가는, 중심을 이동하는 그러한 스텝을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또 그 타격의 위치에 대한 어디에 서 있느냐는 그 처음에 어떤 구질, 어떤 그 패턴을 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탠스에서 스텝으로 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마혜영 위원이 극단적인 오픈 스탠스를 하고 있었지만 칠 때는 오픈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일로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격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스탠스로 있다가 오픈 스텝으로 나가면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탠스는 그냥 아까 김영달 위원님 얘기대로 편안하게 투수를 주시할 수 있는 자세인 것이지 이게 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텝이 오픈이냐 크로스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하고 스트라이크 됐을 때의 스텝의 위치, 내 몸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쪽 그 플레이트에 가깝게 가는 스트라이크를 취했다면 이 타자는 분명히 몸쪽에 약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고,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바깥쪽에 약점이 있는 거고, 그렇겠죠? 너무 길면 높은 볼에 약점이 있을 거고, 너무 짧으면 낮은 볼에 약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스탠스와 어떤 그 타석에서의 위치는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박종훈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아니 앉아서 대답하십니다. 사실 야구에서 이 배팅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공이라는 게 오는데 뭐 0.4초, 5초밖에 안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면은 피처가 공을 딱 릴리즈 하고 나면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야가 좀 흔들려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약점은 없는가요? 그 스탠스 자세에서 스텝을 하는 그 동작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타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타이밍을 맞춰가니까 그 동작을 어떻게 빨리 준비하고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영 의원님처럼 이렇게 천부적인 타격 지능을 타고나면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바로 다음 주제랑 연결해가지고 바로 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방금 막 말씀하셨으니까 마침 말씀을 언급하셔가지고 박종훈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요새 그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요. 강정호 선수의 레그킥이 미국에서 빠른 공이 이제 더 아무래도 스피드가 더 있는 미국 쪽에서도 통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뭐 비전문가들끼리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제 기억으로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앞발을 많이 움직이는 진자 탑볼을 쓰다가 메이저리그 가서 굉장히 좀 비교적 얌전하게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 레그킥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타자가 타격하기 전에 하는 동작을 준비 동작이라고 봤을 때 그 준비 동작을 얼마만큼 미리 내가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크고 작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동작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자기 타이밍에 맞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자기 나름대로 타이밍을 맞춰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투수들보다는 미국 메이저리거 투수들이 더 빠른 볼을 던지고 더 예리한 변화구를 던져서 문제는 있지만,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빨리 준비함으로써 먼저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 준비하는 동작의 크고 작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 계속 뭐 관찰하셨는데 그 재능도 충분히 받쳐준다, 적응할 만한 재능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예. 뭐 어제 경기에서도 3안타를 쳤는데 점점 더 적응해가고 있고 자기의 그 타격 재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라보는 저도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스탠스나 스트라이드에 관해서 또 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뭐 스트라이드 길이나 아니면은 그 강정호 선수 띄울 수 있어요? 레그킥.
이 최근에 타격이 최근에 들어와서 웨이트 시프트 하고 회전 이 히팅하고 로테이션 히팅하고 예전에는 중심을 많이 얼마나 제자리 회전을 하느냐, 얼마나 웨이트를 옮겨서 유효질량을 갖고 사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찰리로 하고 테드 윌리엄즈하고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강정호 선수가 레그킥을 하죠. 레그킥을 하다가 지금 노스텝을 하는데 강정호 선수 레그킥 하는 걸 보면 이 레그킥도 웨이트 시프트 하고 지금 회전 타법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바티스타 지금 강정호가 레그킥 할 때 보면 오른다리까지 완전히 오게 돼요. 이 오게 되는 자체가 지금은 강정호가 사마타도 치고 미국 야구 하면 점점 더 적응을 해서 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레그킥이 지금 이까지 와서는 밸런스가 좋은 타격을 하기가 상당히 횟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이유가 레그킥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레그킥 이 바티스타 같은 친구들 하면 이 무릎 쪽이 안 와요. 오게 되면 우리가 타자들이 스텝스윙 앞다리를 스트라이드에서 착지를 해서 거기 지면의 발력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정호 같이 왔다가 가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길게 돼 있으면 이 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아무리 자기가 많이 연습을 한다 그래도 편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 하이킥을 하더라도 무릎이 안 오고 이 착지를 바로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레그킥을 해요. 근데 강정호는 이 착지를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기 때문에 밸런스 잡혀서 스윙한 게 지금 한 2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백 컨트롤이 있고 지금 동양 선수들하고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선수들하고 차이는 우리 선수들이 이 미국 선수들보다 유연성이나 백 컨트롤이 분명히 앞서는 건 있어요. 손재주가 좋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 애들이 근육이 딱딱하고 손재주가 우리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 애들 아니고는 백인 애들은 저런 타격 갖고는 못 할 겁니다. 왜? 백 컨트롤이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은 이 차치 시간을 빨리 어떻게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강정호 같은 많이 시간이 길어나는 거는 안 하지 않을까. 걔네들은 하더라도 레그킥을 하더라도 바로 자기가 착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어떤 레그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점점 변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레그킥을 안 하고 있다고. 근데 마이언 얘기 같이 어떤 투수가 던지더라도 자기 폼을 고수를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레그킥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미국에서 할 때는 저런 레그킥을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일정하게 자기가 이 착지 지점을 확보한다 그러면 유효질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구속도 빠르고 변화구가 예리하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가는 긴 레그킥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길게 가서 유효질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착지에 간단한 간편한 그런 어떤 자세로서 해도 충분하게 좋은 그런 타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웨이트 시프트하고 회전 타법이 지금 발 레그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이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고 타자 최영우 선수가 레그킥의 진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최영우 선수는 자기 체중을 지면에서 띄워서 빨리 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타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